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장락동에 사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지금 나이는 78세이고요. 교직에 있다가 퇴직을 17년 전에 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의 그 추억담을 한번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천시 청풍면 달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은요, 아버님이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녀가지고 한 군데서의 추억은 또 특히 고향에서의 추억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 설 때라든가 추석 때 동네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계신 집에 다니면서 세배도 하고 그 집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아이들하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이 무엇이었는지요? 어, 저는 단양군 대강면에 있는 대강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어, 단양에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왜 굳이 그 20리길이나 되는 대강초등학교를 조그만 어린아이가 걸어서 다니게 됐는지 저는 지금도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가수원을 해서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뭐 이런 과일을 많이 따먹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했느냐 하면요. 제가 1학년 때 대강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단양에서 대강까지 출근을 하시는 여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여선생님이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도 외롭게 혼자 학교를 다니니까 친구도 없이 또 어떨 때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난로를 피울 때 그 학생들이 가지고 온 솥방울이라든가 장작 이런 것을 가지고 난로를 피웠습니다. 저도 집에서 학교 갈 때 솔방울, 장작 이런 것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녔는데요. 그 선생님이 무겁다고 해서 그것도 들어주시고 겨울에는 또 엄청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제 손도 꼭 잡고 같이 이렇게 학교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참, 인자하신 분이고,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가수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제가 친구를 따라가지고 친구 집에 가수를 갔었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과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과도 나오고 자두, 복숭아 이런 과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크게 되면은 가수원을 경영해서 많은 과일을 먹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수나무 밑에 수박도 심고 참외도 심고 또 다른 과일도 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을 심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린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수나무마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과일을 재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렸을 때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 되고 고등학교에 교사를 했고 또
가수를 경영하지 못했지만은 농업 학교에 진학을 했고 아마 반 꿈은 이룬 것 같습니다. 결국 꿈을 이루셨네요. 퇴직은 언제 하시고, 퇴직 후에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지내셨는지. 예, 퇴직은 2006년에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한 지금 17년 정도 됐죠. 퇴직 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제가 그 학교법인 이사를 했는데요.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이사회가 열릴 때 나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재직하는 동안에 충청북도 식품산업연구회 부회장을 한 8년, 10년 정도 했습니다. 이 연구회는 대학 교수님들하고 식품 관련 공무원님들하고 충청북도의 식품산업 그 사장님들하고 산업체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분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회를 조직했었는데요.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부회장을 했었고 퇴직 후에는 정회원으로서 몇 년 동안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나갔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요, 산업개발회사라고 하는 조그만 회사에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갔고요. 다음에 저희 집에 조그만 텃밭이 있어가지고 그 소일 삼아서 여름에 채소도 기르고 해서 농사 일도 좀 하고 그렇게 70세까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70세 이후에 건강이 아주 급격히 나빠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끊게 됐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좀 어떠신지요? 예, 지금 제가 아주 건강 관리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전에는 제 혈관 나이가 79세, 80세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검사한 결과로는 혈관 나이가 67세로 아주 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도 하고, 또 식이 조절도 하고, 좋아하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해가지고, 오로지 제가 70 넘어서부터는 오로지 건강에 힘을 썼습니다. 덕분에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재직하면서 에피소드가 혹시 있었다든 아니면 추억에 꼭 기억에 꼭 남는 장면이 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에피소드는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악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3학년 1반 담임을 하면서 3학년 학년 주임을 했습니다. 학생들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자율학습도 하고 방과 후 학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학급에서 재고가는 학생들이 보통 6명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반 아이들이 재고에 1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학교에도 많이 지원을 했죠. 농구에도 지원을 했고, 광산고등학교에도 지원을 했고, 상고에 지원을 했고, 아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 발표 날이 있는 날 제가 제천고등학교에 아침 6시에 쫓아갔습니다. 당직 선생님한테 합격자 명단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당직 선생님께서
10시가 돼야지만은 발표를 한다고 해서 10시까지 학교에서 기다렸는데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18명 지원을 했는데 18명이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송악중학교 생긴 이래 전무후무하게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뛸 듯이 기뻤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야, 기념식수 하자. 이렇게 해서 전나무를 한 앞에 한 사람씩 송악중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에다가 심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농구에서 저기 퇴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는지. 저는 원래 대학은 농과대학인데 농과대학 중에서도 제가 또 농화학이라고 하는 화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구에서 그 농업 기계도 가르치고 또 농업 토목, 비료라든가 토질 이런 것을 가르쳤는데요. 나중에 농업고등학교에 관련 학과라고 해서 식품가공과가 생겼습니다. 제천농업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충주농고, 청주농고, 보은농고, 영동농고에 다 한꺼번에 식품가공과가 생겨가지고요. 이 식품가공과 과목을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품가공과를 가르치려면은 농화학과를 나와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화학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화학을 하는 선생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제천농업고등학교에서는 제가 농화학을 했기 때문에 식품가공과를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농구가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농구가 없어진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농구가 없어진 이유는 농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집에서 부모님들이 농사도 짓지도 않고 또 집에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도 않고 학생들이 인문고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인문고등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밀려서 농고로 오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중에 재미를 잃고 흥미가 없으니까 공부도 잘 하지 않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산업인 이 농업이 자꾸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니까 농업의 수익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농부가 쇠약길로 들어서게 되고 이 쇠약길로 들어서면서 농구의 그 생산학과가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과라든가 축산과, 인과, 원예과 이런 과가 진짜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학과인데 그런 과에는 학생들이 오지를 않고 농업 관련 교과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식품가공과라든가 적용과, 농업기획과 이런 농업정보과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하는 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관련과가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과도 한 10여 년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결국은 농업학교가 학생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폐과가 됐습니다. 아쉬운 점이 참 많을 텐데요. 예, 그래도 농업은 그 나라에 먹고 사는 거하고 직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 농업은 아주 중요하죠. 국민의 먹거리 아닙니까? 배가 불러야지만 되죠.
옛날에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것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먹거리가 없으면은 우선 국민들이 배를 굶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량 자급률은 18.9%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을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해 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밀은 거의 100% 수입을 해오고 있고요. 잡곡도 팥이라든가 콩 대부분이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의 지금 흰 콩의 자급률은 약 8%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92%는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요. 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콩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콩은 너무 기계적으로 건조를 했고 또 농약을 많이 살포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콩을 가지고 메주를 만든다든가 발효를 하게 되면은 메주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청국장 발효가 잘 되기를 않습니다. 또 미국에서 들여오는 콩은 GMO 콩이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변형을 한 콩입니다. 이런 콩들은 인체에 좋은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이 농업이 만약에 망가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토가 망가지는 겁니다.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농산물이 더 싸가지고 우리나라가 농업을 포기하고 외국의 농산물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외국이 그 식량을 무기화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우리나라는 참 어쩔 수가 없이 그 비싼 농산물을 사 먹어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전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겠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농업을 좀 더 기계화하고 농지도 좀 더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자동화 시설도 많이 만들고 또 만약에 농업계통의 학교를 나오는 사람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면은 자금을 융자해 준다든가 기술을 무상으로 가르쳐 준다든가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은 몇 분을 두셨는지요? 저는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지금 뭐 다 출가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참 다복한 가정을 이루셨군요. 혹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인생의 선배로서 후손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요 근래에 너무 편한 직장만 찾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라든가 또는 사무직이라든가 이런 힘 안 드는 직장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또 제조업이 발전을 해야지만 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쪽을 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로불성,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고 불인불성, 불인불성, 인내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에 영조공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 영접하는 일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봉급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 영접공들을 많이 들여다가 지금 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연마를 해야지만 그 기술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런 과학 기술, 농업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진출을 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이루고 싶은 계획 같은 게 있다면은? 예, 저는 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는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좀 이웃도 좀 배려하고 하루하루를 좀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건강할 때 좀 여행을 좀 집사람하고 같이 좀 다녀보고 싶습니다. 인터뷰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